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때야 빨리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옮겨 타야겠어 이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에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불인이의 정석 이승주입니다. 내 집 마련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돈입니다. 바로 이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요. 투자의 씨앗이라고 하나요? 종잣돈이라고도 하는 이 시드머니 마련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드머니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 아끼고 저축하고 굴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시드머니 마련에 있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를 위해 전세와 월세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지출 중에 주거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버스 탈 거 한번 걸어가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면 괜찮을까요? 그의 수배에 달하는 걸 주거비로 낭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날 마음은 좀 뿌듯할지 몰라도 그렇게 오래 지속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 조금 덜 먹고 걸어가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출하고 있는 이 주거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계속 해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시드머니를 더 바짝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비를 어떻게 아끼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부모님 집에 사시는 겁니다. 싫다고요? 독립하시고 싶으신가요? 자유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지만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월 임대료, 관리비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지만 나가서 자취하고 독립하다 보면 이것저것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부모님 집에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출퇴근 거리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 비용 등등 해서 경제적으로 좀 낭비다 싶으면 당연히 독립하는 게 낫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불인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독립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월세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거비를 어떻게 줄이면 되겠나? 그럼 월세 계속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전세로 옮기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꼭 주변에서 아니야 월세 살아야 돼, 아니야 전세 살아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월세 살아야 돼 이러는 측에서는 야 그 보증금 목돈을 묶어주는 것보다 그걸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전세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쪽은 야 그 월 임대료 매번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모아서 시드머니 모으는데 주력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전세는요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다 내고 계약이 만료되면 고스란히 그걸 돌려받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하는 임대차 유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 지출이 없어서 시드머니를 바짝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때야 빨리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옮겨 타야겠어 이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에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로 옮기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커서 이자를 내야 한다면 물론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큰 무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규모가 꽤 된다면 어떨까요?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는 건 이 매달 나가는 주거비를 지출을 줄여서 시드머니를 모으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자를 낸다면 굳이 옮기는 그런 메리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 자금 상황은 물론이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이에요. 요즘 전세난이다 이런 말 많잖아요. 전세값도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율이에요. 이를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이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값이 얼마나 높으냐를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거든요. 요즘 전세난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세 매물만 발견하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에 자칫 잡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돈 아끼려고 전세 가려다 오히려 내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전세가율이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69.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1억 원 집, 매매가가 1억 원인 집에 전세값이 6,900만 원 정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평균치고요.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70%가 넘는데요. 그리고 또 건건마다 집집마다 살펴보면 80% 그 이상이 넘는 집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위험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기사에서 봤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된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입하려면 돈 또 드는 거 아세요?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매달 지출을 줄여서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하고 뭐 이사비에 중개수수료에 거기다가 전세금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이자까지 낸다면 이렇게 돈이 지출이 많은데 굳이 옮길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지금 살고 있던 월세에 머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월세와 전세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굉장히 쉽게 어떤 게 더 나을지 구분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앱을 켜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눌러서 영원, 대출금리는 놔두시고 월세 금액 100을 찍습니다. 전세는 2억 5천을 더 받아야 되네요. 2억 5천을 적고 그럼 대출금리는 대략 뭐 2.5 전세 대출이니까 이 정도 설정해서 계산하기를 눌러볼게요. 야, 전세가 더 유리하다고 한 방에 대답을 해주네요. 매월 47만 9,167원이나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시드머니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금 자체가 적어서 전세든 월세든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임대주택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세 60에서 80% 정도 저렴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청년주택,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청년주택은 만 40세 미만이면서 무주택자라고 하고 그리고 일정 소득 요건만 갖추면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우대를 받을 수 있대요.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그리고 LH공사 마이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시드머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겠죠. 그렇다면 특히 지출이 많은 주거비, 전세와 월세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에는 몬테크란 말이 있습니다. 뭐 언덕에 있는 집 혹은 좀 작고 낡은 집이라도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살면서 내 집 마련 위해 시드머니를 바짝 모으자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내 집에서 필요 이상으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인의 정석 3화 과제 나갑니다. 내가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내가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불인의 정석 이승주였습니다.